예, 안녕하십니까. 이재정 대변인입니다. 한반도 평화관련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 4개의 특위와 1개의 자문회의, 한반도 평화관련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련한 연석회의를 오늘 당대표님께서 주재하셔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자리에 오신 한반도 평화 관련 당대 위원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교안보 통일자문회의 원혜영 의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평화협력특별위원회 송영길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남북문화체육협력특별위원회 안민석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대책 특별위원회 신재건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한반도 경제통일특별위원회 이석현 위원장께서는 부득이한 외부 일정으로 참석을 하실 수 없어서 박정 간사님께서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이해찬 당대표님 말씀으로 한반도 평화 관련 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반도 평화 관련 5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회의가 이렇게 잡혔는데 보도에 의하면은 국의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마 북미 회담이 머지않아 열릴 예정인데 그에 앞서서 국중 회담을 먼저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미리 알고 오늘 이 회의를 소집한 거 아니냐는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우연의 일치가 됐습니다. 올해는 잘 아시는 것처럼 3.1 혁명 100주년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아주 의미가 있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주도 의미 있는 기념식을 다 준비를 하고 있고 3.1 혁명은 남북 간에도 같이 함께 하기로 지난번에 정상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 100주년을 의미를 되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새로운 100년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또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단 70년사가 종식되고 평화 공정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해가 되도록 각 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동북아 평화협력특별위원회, 한반도 비핵화대책위원회, 한반도 경제통일특별위원회, 남북문화체육협력특별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정말로 큰 전쟁까지 치를 정도로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좀 의미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자리에는 김태년 정책위 의장님 그리고 김상환 당대표 비서실장님 그리고 이혜식 대변인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윤호중 사무총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외교안보 통일자문회의 원혜영 의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년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비핵화와 남북 북미 간 관계 개선을 위한 개방 노력들이 순환을 하게 될지 장기화하면서 필요하게 되시는 올해 전반기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미국을 방문했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미국 상하원의 의원들이 지난 한 해 새롭게 전개된 한반도情勢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미국 하원이 새롭게 개원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더 두드러졌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적극적인 공공외교, 의원외교의 필요성이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권 여당인 우리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반도 평화 구축에 있어서 일본은 참으로 커다란 숙제입니다. 그간 북핵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해오던 일본이 더 이상 북핵 위협을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면서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비슷한 시도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때와 달리 군사작전과 관련된 시비가 일고 있다는 것은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서의 전환을 원하는 일본 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긴 하나 현재의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에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일본 역시 북한과 풀어야 할 절실한 문제들이 있는 만큼 전 상황을 변화시켜 나갈 적절한 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 또한 우리 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동북아 평화협력특별위원회 송영길 위원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님 말씀대로 공교롭게 오늘이 김정은의 생일이고 또 어젯밤에 중국을 방문한 시점에서 시적절하게 이런 회의가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4년도 제네바 1차 북핵 위기 때가 있었고요. 2005년도 9.19 비핵 합의가 있었는데 둘 다 북미 간의 갈등으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작년 6.12 북미 정상회담이 이런 제네바 합의와 9.19 비핵 합의의 전체를 밟지 않고 후속 조치로 결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미국 간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모든 우리 당 차원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을 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6.12 북미 정상회담이 제네바 합의처럼 다시 무산되기를 바라는 세력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북미 간의 신뢰를 만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저희 당의 그런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구체화됐다는 표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중국을 만나지만 김정은의 기본 목표는 북미 관계 정상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오늘 방중이 북미 간의 관계의 진전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김정은은 아마 한 10일까지 이 중국에 있으면서 중국의 경제 현장을 돌아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장소가 논의가 되지만 베트남 하노이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저는 베트남 하노이가 되어서 이 베트남과 미국이 전쟁을 10년을 했지만 95년도 국교 정상회담에 엄청난 친미 국가로 베트남과 긴밀한 미국의 협력이 된 것처럼 북한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전쟁을 치렀지만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제2의 베트남처럼 사실상 친미 국가로 북한이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북이 경제 집중 노선으로 전환이 도이모이 정책처럼 이 베트남의 경제 개혁 노선과 서로 또 결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식적인 의미, 경제적 개혁으로 가는 상식적 의미와 또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 동북아 평화협력 특위 차원에서는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주문하신 게 제가 했던 북방경제의 활동과 남북경제를 결합시키는 것인데 그의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나딘 하산 프로젝트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부 제재 완화에 저는 내용이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리틀 기프트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 그게 구체적 내용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이 리틀 기프트 중에 하나로 낮은 핫산 프로젝트 재개를 지금 촉구하고 있고 또 그러한 입장을 편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언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모스크바 방문을 통한 푸틴과의 정상회담이 이런 데 있는데 그때도 2002년도 김정일과의 모스크바 선언을 다시 확인할 텐데 그 내용이 낮은 핫산 프로젝트 동해선 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아떨어져서 남북관계와 한러 중간에 그런 동북아의 상호협력의 상징적 프로젝트로 낮은 핫산 프로젝트 복원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연말에 논의했던 한 15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의 방북 활동은 현재 계속 추진 중이고 북측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조율하고 있고 같이 일해서 구체화되면 대표님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또 이 동북아 평화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와 또 3.1 100주년을 맞이해서 일본 방문과 크루즈를 통한 중국과 일본, 한국 간의 그 상호 대학생들 협력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특위가 이번 올해에 좀 더 이 세제 문제가 좀 풀리면서 활발하게 좀 이것이 추진이 돼서 남북관계가 국내 경제 활성화 연결돼서 왜 우리 정부와 우리 당은 남북관계만 보고 국내 경제에는 소홀하냐 이런 말씀이 붙여지겠지만 실제기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돌파와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북문화체육협력특별위원회 안민석 위원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가 굉장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남북 관련 위원회가 다른 성격으로 몇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데 서로 간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또 공감하는 이런 자리는 굉장히 유익했던 기대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문화체육, 관광 이 교류는 문화적 남북 간의 동질성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고 또 정치적인 통일에 앞서 문화적인 통일을 이룬다면 정치적인 통일은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다른 분야보다도 문화체육 분야의 교류는 비정치적이면서 투자에 대비해서 대중적인 효과가 굉장히 강한 분야로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제재가 뭐 풀리지 않더라도 남북 간의 의지와 협력하겠다는 그런 신뢰만 있으면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도 적극적일 수 있는 분야고 김태현 의장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계십니다. 가령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북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5.1 경기장 지난해 9월 평양에서 대통령께서 15만의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던 그 5.1 경기장을 북에서 현대화해달라는 그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이 현대화를 마친 다음에 거기에서 70년 만에 경평 축구전을 하자라는 제안을 하고요. 또 평양에서 서울까지 경평 축구 교류가 있으면 남북 간의 대중적인 평화에 관련된 그런 염원이 훨씬 커올 거라고 봅니다.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27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한 100일 정도 지나면 4.27 판문점선을 요청이 되는데요. 뭔가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DMZ 부근에 철업 지난 평양선에서 합의했던 태봉국 철업도성 공원화 사업 바로 그 앞에 아주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5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광장인데요.
그 광장에서 북쪽의 주민들이 도보로 거기까지 합류를 해서 5만 명이 남북 주민들,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4.27 판문점 전원 기념 콘서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분야의 교류는 대중들과 함께, 또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선언이 있었던 지난 9월 평양선언 60년도 처음 했어도 저는 5일 경기장에서 대규모 또 남북의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이벤트도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4.27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의 의미를 더욱더 민족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대중예술 음악회 등 행사를 준비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금강산이나 개성관광도 이것이 재개되게 되면 지난 10년 DJ 정부, 문재인 정부 10년 동안에 약 200만 명이 금강산에 갔는데요. 금강산 개성을 많은 국민들이 갈 수 있는 그것도 국민적 또 기대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한 일들을 저희 특위가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오늘 지금 꼭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둘 다 평양선언에서 정상이 합의했던 사안입니다. 첫째가 2032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입니다. 이 개최를 저희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유치 결정을 하는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빠른 21년, 늦어도 22년에는 유치가 될 수 있도록 IOC와 함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달 전에 IOC 바흐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도 우리의 의사를 강력하게 선언을 했고, 21년 유치 목표로 공동올림픽 2032 공동올림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IOC 스폰서 계약을 삼성이 연장을 함으로써 IOC의 최대 스폰서인 삼성과 IOC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역시 굉장히 청신호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32 공동올림픽이 유치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올림픽을 통해서 문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민족적인 사건을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다르게 주안점으로 추진하게 할 것은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판문점 DMZ 내에 국내의 태봉구 약 12만 평 되는 규모의 그 군트를 복원하는 그 사업을 저희들이 열심히 추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북이 반반 나눠서 희한하게 반반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지뢰밭인데 우선적으로 이제 지뢰를 남북 우선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당에서 당 대표님께서 이후에 지뢰 제거할 때 우선순위로 철원도선 그 위치에 지뢰 제거를 먼저 남북이 함께 해주기를 좀 요청을 해주시면 동해군투 복원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 군투의 복원사업 걸리는 시간은 최소한 10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준비와 실천을 통해서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태봉군 동해 철원도선 이 복원사업을 특위가 열심히 추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보면은 각 지자체나 문화예술 단체들이 각계로 대북 교류 지원 사업을 하려고 신발끈을 막 조여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정보의 부재나 정보의 오류로 인한 공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위에서 각 지자체 교류나 문화예술 단체 교류의 정확한 정보와 그리고 네트워크를 잘 제공을 해서 이러한 교류들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한국 비핵화 대책 특별위원회 심재훈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반도 비핵화 특위는 비핵화 문제가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또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 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꼭 성공되도록 당과 우리 국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 또 정책적 뒷받침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정책 토론회라든가 또는 관계 분야 전문가들과의 간담 의견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우선 그 비핵화 관련 전문가 초청 토론회나 간담, 그 다음에 서울 주재 4개국 대사, EU 등 주요 대사들과 비핵화 주제를 가진 면담을 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주요 의회 지도자, 행정부 관계, 또 싱크탱크 관계자들과도 비핵화를 주제로 한 면담 또는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 기사를 보면서 어쩌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지 않았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은 북미 2차 정상회담에 앞서서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열릴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고위급 회담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고위급 회담에서는 실무적인 어떤 조치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정상회담을 위한 그런 의제 조율과 확정의 고위급 회담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가 당사자로서 또 어떤 측면에서는 중재자로서 그런 면을 양측에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비핵화 조치와 함께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양측과 특히 미국 측과 잘 의논하고 또 조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남북관계 발전이 결코 그 비핵화와 다른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 그 자체가 바로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남북관계 발전을 더 가속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것을 미측 또는 국제사회가 잘 우리가 이해도 구하고 또 지원도 촉구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것으로서는 기존에 해오던 철도, 도로 연결 사업, 산업, 또 산림 문제, 병충해 문제, 문화교육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적 지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7년에 우리가 이미 결정했던 그런 인도적 지원 800만 불 지급뿐만이 아니라 여타 필요한 약품 지원이라든가 또는 결핵 문제에 대한 시설 지원 등에 있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정부 해당 부처와 보다 긴밀히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다음은 공개 발언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반도 경제통일 특별위원회 박정 간사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석현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했습니다. 앞서 선배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쉬움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불과 1년 전에 비해서 평화가 진전된 것을 생각하면 정말 적경적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 한반도 경제통일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당면한 과제가 경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북한이 핵
경제 병립 노선에서 이제 비핵화를 지향하고 그리고 다시 경제 측면으로 나서겠다고 발표한 데 있어서 가장 앞서서 해야 될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북측에서 간절하게 원하는 우리 그 철도, 남북 철도에 대한 연결 문제. 지난달 26일 날 연결 착공식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착공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나면 제재 완화와 비핵화 동시에 논의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가장 우선적인 문제들이 남북 철도에 대한 제재 완화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김정은 위원장이 밝혔듯이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에 대한 재개를 조건 없이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남북 방역에 대해서 추진하기 전에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또 당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남북관계가 진전되기 전에 우리 접경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애로를 청취하고 특히나 우리 민주당은 기업인들 그리고 지역 거주민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그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발전 방향들을 논의할 것입니다. 특히나 개성공단 재개 전에 통영대 특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더 진전이 있도록 법안 통과서부터 시작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자문위원회 하나 그리고 또 4개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있는데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주제가 하나하나 보면은 꼭 필요한 분야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작은 됐는데 자주 모여서 서로 간의 정보를 소통하고 그리고 좀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제안도 아울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